자, 이제 컴포넌트를 운용을 해서 모델링 쉐이핑 하는 거 몇 가지만 소개를 할게요. 그 기능적인 것으로 해서 간단하게. 자, 이런 폴리곤. 자, 대칭 구조로 작업을 할 경우에, 자, 이 상태에서 그 양쪽 대칭이 되는 페이스를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에 컨트롤 E, 그 익스트루드 명령을 해서 노멀 방향을 잡아 뽑으니 어때요? 양쪽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이 익스트루드 매니플레이터 사용하지 않고 어때요? 그냥 무브 툴로 자, 컨트롤 E 한 다음에 W 눌러서 무브 툴 상태에서 하시면 어때요? 이쪽은 Z축으로 튀어나오고 이쪽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작업 기준을 여러분들이 월드 축에 맞춰서 트랜스폼으로 하느냐 아니면 노멀 방향으로 작업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익스트루드는 기본적으로 익스트루드 하시면 익스트루드에서 생긴 녀석은 어때요? 노멀 방향으로 작업을 하게 해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뽑아주고 컨트롤 E 하시면 어때요? 각자의 페이스의 노멀 방향에 맞게끔 작업 뽑히게끔 해주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그, 그 좌우 대칭 방향으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죠? 무빙하고 다운 하시면 위아래로 같이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길이 방향을 조정하려면 어때요? 이걸 좀 줄이고 싶은데 줄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럴 경우 이제 스케일로 대칭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케일을 이용하시면 어때요? 길이 방향으로. 지금 이 피벗점을 중심으로 줄어들고 늘어들고 줄어들고 늘어들고 이런 동작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컴포넌트로 쉐입 구성 하시더라도 뭐 이렇게 같이 잡고 있는데, 자, 위로 올라가고 내려오는 정도는 무빙으로 하시고 좌우 이동을 대칭을 하고 싶을 때는 간단하게 스케일 이용하시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좌우로 같이 넓이 구조가 되게끔 대칭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익숙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작업하실 때 굉장히 편해요. 뭔가 다른 기능 쓰지 않고 어때요?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기본 축방향으로 되어 있는 녀석들은 그냥 축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모델링 하실 때 대상물을 이렇게 원점에 축방향으로 두고 모델링을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매니플레이터들이 오브젝트의 로컬 축과 애들이 갖고 있는 XYZ 월드 축 베이스로 작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축 구성을 활용해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고요. 그 하나랑 그다음에 스피어를 2개 정도. 자, 위쪽 면을 좀 플랫하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단순히 생각하면 뭐 지우고 메운다 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쪽 면을 이렇게 평평하게 이 디비전을 갖고 정렬을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그리드 스냅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잠시만요. 무브 툴을 제가 리셋을 해놓고 지금 손댔을 수도 있으니까. 자, 컴포넌트를 이렇게 그룹핑을 했죠. 컴포넌트 여기를 클러스터로 제가 잡았어요. 그리드 스냅 X를 누른 상태에서 무빙을 해요. 그럼 어때요? 이 클러스터 덩어리가 한 덩어리인 것처럼 그 피벗점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죠. 이렇게. 그리드 스냅도 같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생각이 Y축으로만 스냅핑을 하면 이 점이 Y축으로 다 모이겠는 거예요. 이 대열이 유지가 되지 않으면은. 그래서 무브 툴에 보시면은, 자, 스냅 세팅에 리테인 컴포넌트 스페이싱, 지금 컴포넌트의 스페이스를 유지하냐고 묻는 그 속성이 있어요. 저희가 쉽게 하려면 그 마킹 메뉴가 무브 툴인가 W 왼쪽 버튼이라고 했죠. W 왼쪽 버튼에 보시면 킵 스페이싱을 온오프를 쉽게 하실 수가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킵 스페이싱을 껐어요. 끈 다음에 Y축으로만 그리드 스냅을 했더니 어때요?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가 전부 다 스냅핑 되면서 어때요? 정렬이 됐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를 하면 어때요? 얘를 납작하게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을 해내실 수가 있어요. 손쉽게 할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스냅을 이용해서 컴포넌트 스페이싱, 자, W 우클릭 드래그 킵 스페이싱 유지하냐 안 하냐 요거를 끄셔서 스냅핑으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그 스냅을 해서 모양을 잡는 방법이 하나 있고, 다른 방법은 자, 이 아래쪽도 팽팽하게 하고 싶어요. 이 상태에서 스케일 무브 툴을 활성화한 상태에서 Y축으로 그냥 스케일링을 해버리세요. 그럼 더 이상 안 되죠. 얘네가 교착됐을 때는. 그죠? 스케일 통해서 간단하게 정렬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이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이 라인을 정비를 하고 싶어.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축방향으로 스케일링 하시면 어때요? 라인이 쭉 반듯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리드 스냅 이용해서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 그리드에서 스냅이 안 되는 경우는 뭐 로컬 축방으로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어때요? 스케일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에 라인을 정렬을 해내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트랜스폼 툴로 이렇게 정렬을 해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 그 피보팅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그 라인이 말려 올라가게끔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얘네를. 그러려면 우리가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돌려서 선 잡고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런 식으로 선 정리를 하려면 라인 이렇게 평평하게 정리를 해놓고, 이 상태에서 우리 피벗 이동하는 툴이 뭐라고 그랬죠? 인서트 키죠. 인서트 키 눌러서 지금 구성하는 단위의 그 이 녀석만 조금 조정을 해요. 그래서 한 요 밑둥까지 한 여기에 한 이 오브젝트의 제일 아래쪽, 그죠? 제일 두꺼운 쪽에 이쪽으로 피버팅을 하고요. 이 소프트 셀렉션 단축키 B죠. 여기 이 소프트 셀렉션을 활성화했어요. 한 다음에 피봇이 이동했으니 로테이션 하면 어때요? 이 녀석들이 소프트 셀렉션에서 따라 올라가면서 로테이션이 되죠. 자, B 누르고 드래그해서 범위를 좀 넓혀 볼게요. 넓힌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아크를 굉장히 쉽게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손으로 일일이 이 모양 만들려면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자, 그래서 엣지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조금 더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다시 인서트 키 눌러서 피봇을 뭐 크게 돌아야 될 로테이션 중심축으로 이동을 하고 이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소프트 셀렉션 영향력 뭐 조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양을 쉽게 잡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컴포넌트 이렇게 여러 개 잡았을 때 이 그룹 단위, 이 클러스트를 운영을 할 때 스냅, 스케일, 피보트를 이용해서 원하는 모양으로 쉐이핑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익스트루드, 뭐 익스트루드로 운영을 하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오브젝트의 그 피벗뿐만이 아니라 컴포넌트 상태에서 피벗을 이용해서 그 이렇게 그 무빙을 해낼 수 있다는 거. 자,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좀 줄여서 볼게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뭐 하나 건너 하나씩으로 베이스를 선택을 하고 컨트롤 E를 눌렀어요.
노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 뽑았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매니플레이터를 이동을 하면 어때요? 대칭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없죠. 뭐 위아래 움직이는 거 정도는 괜찮지만 대칭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로테이션도 마찬가지죠. 오브젝트 피벗을 중심으로 로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중심으로밖에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스케일은 얘가 방사형이니까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그죠? 뭐냐면 이 페이스가 이렇게 여러 그 컴포넌트 그룹을 선택을 했는데, 분리되어 있는 컴포넌트 그룹을 선택을 했는데, 이 페이스가 갖고 있는 노멀 방향, 오브젝트 방향이 아니라 얘가 갖고 있는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 페이스 방향대로 작업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럼 무브 툴 상태에서 컨트롤을 누르시는 상태에서 마우스 미들 버튼을 좌우로 하시면, 그러니까 컨트롤 마우스 미들 버튼 조합이에요. 컨트롤 하시고 마우스 미들 버튼을 좌우로 하시면은, 오른쪽으로 하시면 노멀의 방향, 왼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노멀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그 트랜스폼을 운용하실 수가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죠. 안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익스트루드 상태 계속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컨트롤 마우스 미들 버튼, MMB 미들 버튼을 이렇게 드래그, 좌우로 드래그 하시면 노멀 방향으로 트랜스폼 하실 수도 있고, 자, 로테이션도 보시면 어때요? 좌우로 하시면 노멀 방향, 그 지금 선택한 페이스의 이 수직인 방향을 중심축으로 어때요? 각각 똑같은 방향으로 좌우로 트위스트, 로테이션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스케일 툴, 스케일도 컨트롤 미들 버튼 하시면 어때요? 이 상태에서 노멀을 중심으로 사이즈를 키웠다 줄였다 이렇게 하실 수가 있죠. 손에 좀 잘 익혀 놓으시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 그룹이 그 클러스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그룹으로 되어 있을 때 컨트롤 미들 버튼을 트랜스폼 툴하고 같이 사용을 하시면 선택 단위의 노멀 방향에 따라서 작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도 하나 기억을 하셨다가 운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딩 하는 건데, 실린더, 자, 소프트 셀렉션, 이렇게 라인을 공유를 조금 만들고요. 여기 디비전 좀 더 주고 할게요. 스피어로. 오케이, 이런 쉐입이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지금 자, 소프트 셀렉션 해제하고요. 슬라이딩 하는 문제인데, 자, 무브 툴에 보시면 여기 트랜스폼이 컨스트레인트, 이 무빙, 로테이션, 스케일, 트랜스폼을 어딘가에 컨스트레인을 거는 기능이에요. 지금 오프 되어 있으니까. 얘를 무빙하면 어때요? 이 선택한 컴포넌트 쉐입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얘가 무빙을 하죠. 그죠? 그런데 트랜스폼 컨스트레인트를 자, 엣지로 모드로 전환을 했어요. 그럴 때 어때요? 엣지라는 건 뭐냐면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의 그 좌우 녀석, 그 경계, 그 단계의 그 맥시멈과 미니멈 사이를 오고 가면서 어때요? 이 엣지가 갖고 있는 쉐입에 가깝게끔 변형되면서 되죠. 그래서 이게 슬라이딩 되는 거예요.
자,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절대. 이 엣지하고 엣지 구간 안에 갇혀서 어때요? 그 구간 자체로만 슬라이딩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 쉐입을 변형시키지 않고 컴포넌트를 위치를 이동시키고 싶으실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엣지하고 엣지 어때 벗어나지도 못하죠.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서 슬라이딩 하는 거고요. 자, 이게 서피스 단위로 해볼게요. 서피스는 얘가 갖고 있는 원래 쉐입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그죠? 이 쉐입의 그 구간 제한은 없고요. 이 쉐입이 갖고 있는 모양 그대로 타고 흐르면서 모양에 변형을 주지 않는 상태에서 위치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스케일을 하면, 아니, 로테이션 해주면, 로테이션 라인이 어때요? 서피스 타고 흐르는 거고, 얘를 엣지 모드로 하시면은, 변형되지 않고 쉐입을 유지하면서 그 라인이 슬라이딩 하게끔 이런 식으로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 배치한 컴포넌트 위치가 정확지 않아서 하지만 모델링 쉐입은 변형시키지 않고 어때요? 컴포넌트 위치를 변화로 주고 싶으실 때 사용하기 편한 툴이에요. 지금 하나가 활성화되면은 다른 트랜스폼에도 영향이 가요. 똑같이 동일하게 영향이 가니까 한 곳에서만 세팅을 하셔도 돼요. 자, W 클릭 마킹 메뉴에 자 트랜스폼 컨스트레인 있죠? 그래서 직접 메뉴 안 들어가셔도 그래서 직접 바로 편리하게 선택하셔서 바로 작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 기능 쓰실 때 그 어디서 내가 선택해서 쓰실지를 확인하세요. 단축키가 있는 것들은 단축키 쓰면 제일 좋으시고 사실 툴을 이렇게 뭐 열어놓고 보면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좀 조잡하지 않게끔 쓰고 싶으시면 마킹 메뉴를 최대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컴포넌트를 그 내가 해당되는 오브젝트에 뭔가 컨스트레인 구속을 시켜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같이 잘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컴포넌트 가지고 쉐이핑 하는 거 조금 알려드렸고 그 다음 이제 지오메트 단위로 그 시메트리 작업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아까 무브 스케일 이용해서 컴포넌트에서 간단하게 시메트리 작업하는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거 말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메트리 기능 트랜스폼의 시메트리 세팅 있죠? 좌우를 똑같이 작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지금 짝수계로 해야 디비전이 동일하니까 제가 짝수로 바꿨어요. 여기서 오브젝트의 X축 동일하게 세팅이 돼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들어가셔서 하셔도 되고 그러면 자, 시메트리가 오픈되어 있으면 어때요? 내가 지정한 축 방향으로 좌우로 작업이 동일하게 되죠. 다시 어플을 하시면 작업을 해도 어때요? 같이 작업이 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완전 대칭 작업을 하실 때는 시메트리를 온오프 체크를 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실수로 이렇게 작업을 해버렸어요. 두 개가 달라요. 이렇게. 그럴 경우에 자, 전제 조건 데이터 상태가 좌우가 100% 일치한다. 내가 왼쪽에만 뭐 익스트루드를 하거나 라인을 추가해서 컴포넌트 구성 상태가 달라지지 않고 동일한 상태에 나는 컴포넌트 트랜스폼만 했다 하실 경우에는 자, 매칭할 대상이 되는 한쪽 컴포넌트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 에디트 메시에 보시면 그 스매트라이즈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좌우를 그 내가 선택한 기준선을 중심으로 좌우를 동일하게끔 동기화해 주는 기능이 있는데 자, 변형된 부분 컴포넌트 먼저 선택하시고 그 스매트라이즈를 명령을 실행하시면 뭐예요? 중심 축이 되는 시메트리의 축이 되는 그 엣지를 선택하라고 하죠.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가 중심 축이니까 딱 하나를 선택했더니 어때요? 동일하게 좌측에도 반영을 해주죠. 이렇게. 단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좌우의 컴포넌트 상태, 구성 상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텍스를 막 모르고 당겨버렸어요. 시메트리를 안 끼고. 그럴 경우에
이 시메트라이즈를 이용해서 좌우를 대칭으로 컴포넌트 위치 상태를 매칭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이렇게 대부분 좌우 대칭이 많이 되어 있죠. 우리 작업하는 녀석들이. 그래서 양쪽으로 전체 스케일 하면서 조정을 모델링을 하다가 디테일하게 그런 기능으로 안 될 때는 별도로 작업하신 다음에 시메트라이즈를 이용해서 반대편으로 그 데이터 상태를 이렇게 넘겨주시면 좋아요. 네, 기능 하나 또 좌우 동기화해서 작업하는 거 설명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내가 설명드린다고 했던 거, 자 작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 스피어 프리모티브로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아래쪽은 어때요? 그 원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작업을 원형 상태의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평평하게 한 다음에 익스트루드를 해서 쭉 잡아 뽑으시면 어때요? 한 번에 작업이 돼요. 원통형으로 잡아 뽑는 작업은 쉽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 위쪽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위쪽을 해야 되는데, 컴퓨터가 조금 구성이 다르긴 한데, 뭐 사각형으로 잡아 뽑아야 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엣지 부분을 뭐 드로잉해서 그려도 되고요. 이렇게 그 사각형 쉐입이 되게끔 그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잡아 뽑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리드 스냅으로 예를 들어서 평평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자 페이스 단위로 셀렉트라고 여기를 자 사각형이니까 각을 한번 잡아주고 뽑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럼 어때요? 얘가 그 프리모티브 갖고 있는 쉐입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도 좋고요. 그죠? 왜냐면 이 동그란 원형을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원형 만들기 쉽지 않잖아요. 아까 그 호리병도 어때요? 계속 테스트를 해서 단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구형 형체는 어때요? 이런 스피어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내가 손으로 이 공유를 다 잡지 않아도 되니까. 그 모양 그대로 잡아 뽑는 거는 위치만, 넓이만 잡아서 뽑으면 되고, 각을 잡고 싶으면은 그 뽑아야 될 부분에 각을 잡아서 이렇게 뽑아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뭐 각을 잡는 건 해봤으니까 동그란 형태가 나와야 된다고 합시다. 그럼 또 손으로 또 모양을 원형을 만들기 어려우니 여러분이 어때요? 실린더를 만들어서 여기다 갖다 대버리는 수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지 말고 뭐 예를 들어서 잡고 자 에디트 메쉬에 보시면 그 서큘러라이즈가 있어요. 내가 선택한 컴포넌트를 구형 형태, 원형 형태로 그 만들어주는 기능이에요. 이 서큘러라이즈를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구형 쉐입이 됐네요, 그죠? 네, 문제가 조금 쉐입이 틀어졌어요. 이대로 작업하기는 조금 곤란한 상태. 어느 정도 매칭을 해주고 잡아서 어때요? 스케일러 정리해주면 반듯하게 바로 정리가 되죠. 사이드 면도 정렬이 안 돼 있으면 스케일러 조정이 좀 반드시 되고요. 이렇게 뭐 이거 좀 뭐 각져서 예를 들어 각이 져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뭐 거기에 맞춰서 로테이션 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 선택해서 컨트롤 E 익스트루드 각 한번 잡아주고 다시 컨트롤 E 이전 세팅 이런 식으로 해주면 어때요? 여기서도 또 구형 형태 원형으로 이렇게 잡아 뽑을 수 있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한 장 원패치로 해서 같은 구성 요소라고 하면 구성물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자, 방법은 간단해요. 익스트루드 프리모티브로 기본 큰 쉐입 단위들을 유지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익스트루드 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뭐죠?
이 부위에서 익스트루를 잡아 뽑아야 될 그 넓이와 쉐입을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게끔 익스트루를 잡아 뽑으면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네모 박스 같은 걸 연결을 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여기서 또 그런 모양을 해가지고 어때요? 컴포넌트 개수 똑같이 해서 연결해서 컴바인해서 붙이시면 되겠죠. 단위별로. 여기서 시작했으니 끝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가 아니라 구성물들을 데이터 개수만 비슷하게 정확히 그 동일하게 해서 나중에 별도로 제작한 다음에 붙여서 연결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모델링을 쉐이핑해서 구성을 해 나가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필요한 기능 몇 가지 그 디테일한 큰 흐름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쓰면 좋을 것 같은 기능들 설명 좀 드렸고요. 그 쉐이핑하는 그 컴포넌트 이용해서 쉐이핑하는 기능들 설명을 조금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활용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아크 형태의 익스트루드를 해야 돼요. 방법은 자, 커브 이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페이스 선택을 하고 내가 그 로테이션을 해야 될 엣지 구성을 같이 선택을 해요. 자, 이거 선택하고 자, 페이스 모드에서 다시 엣지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 보시면 멀티가 있죠. 멀티 모드에서 페이스 같이 선택하시고 웨지 툴을 실행을 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선택한 이 페이스가 내가 선택한 엣지를 기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로테이션 하면서 익스트루드를 해라는 뜻이에요. 그 익스트루드의 어떤 번외 버전 정도 하나요. 그래서 아까 돌아야 될 그 앵글 설정을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따른 디비전도 나눌 수 있어요. 이거는 하드 서피스에만 사용을 하세요. 왜? 자, 여기가 트라이앵글이 생기죠. 그죠? 스무스를 줘야 될 조건에는 조금 쓰기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베벨을 사용해야 되는 하드 서피스 라인에 이런 식으로 아크로 라운딩 져서 그 나가야 할 녀석 경우에 어때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각만 잡아주면 모델링이 끝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하드 서피스에서 익스트루드로 그 라운딩 만들 때 쓰시면 좀 좋은 기능이에요. 이 웨지 툴. 오케이. 자, 이 정도 해서 서브 메뉴들, 그 다음에 트랜스폼 이용해서 쉐이핑 하는 기능 설명이 드렸어요.